스포츠가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스포츠 이벤트업입니다. 스포츠 경기 이벤트업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홈 경기를 72경기, 70경기 한다. 이 자체가 이벤트 아니에요. 매 이벤트. 경기 하나에 따른 이벤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난번 경희대도 그렇고 이번에 6월 4일날 연대 경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하나의 실험 실습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산업에. 자, 그럼 두 번째 실험 실습 뭐예요? 시설입니다. 시설을 얼마나 활용도 있게, 그걸 얼마나 스포츠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스포츠에 관련된 시설을 얼마나 그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시설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포츠 산업에. 그렇죠? 스포츠 산업 시설업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업이 예를 들어 스포츠 공공체육시설하고 민간체육시설이 나눠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실험 실습할 곳은 어디예요? 이 체육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체육관이 체육시설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어요? 굉장히 활용도가 낮죠. 강의실을 제외한 체육시설은 거의 활용도가 낮아요. 물론 우리가 이벤트를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돔구장을 갖다가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시설의 활용도가 낮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체육관도 마찬가지겠죠. 체육관의 시설을 거의 지금 우리가 올림픽 시설을 배구장을 지어놓고 지금 결국은 경기장 쓰는 건 별로 없고 농구장이나 배구장으로 가끔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로 이 학교가 이 체육관이 운영되고 있어요. 결국 강의실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관이 강의실은 아니죠. 체육관이 강의실이에요? 그 부속적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속적인 것 때문에 강의실로 활용되고 학교 체육이나 우리가 학교 교과 과정의 일부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리 학교 이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8,000석이 들어가는 경기장이잖아요. 실내 체육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내 체육관 주변에서의 활용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그걸 우리가 88 올림픽 이후에 계속 그냥 그걸로 묵혔냐?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징성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교실로도 충분히 학교 체육시설로, 대학의 체육시설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는 등록금이나 강의실이나 이걸 가지고 이 체육관 자체를 운영한다면 흑자게 적자일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적자에 적자. 딱 이 체육관, 이게 2만 평이에요. 2만 평. 이걸 놓고 보면 투자 대비 수익률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예요. 공공경기장에. 올림픽 경기장, 잠실 주경기장 1년에 120억씩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 다음 공공체육시설 월드컵 경기장, 물론 그것이 계속 지금 막 지자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실험 실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도 높일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시설론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그럼 단순히 경기만 많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학 뻔한 거 아니에요. 농구, 배구 두 개밖에 더 해. 뭐 핸드볼 유치할 수 있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 밑에 있는 그 3층 밑에 2층에 있는 거, 1층에 있는 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실험 실습 첫째 이벤트지만 두 번째는 뭐냐?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설. 한양대학교 체육관 2만 평이나 되는 이 체육관의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실험 실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는 그걸 아마 그것도 실험 실습으로 넣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화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 선진 미국 같은 경우 뭐가 있어요? 대학에 레크레이션 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자기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활용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거의 없죠. 그럼 그게 불가능한 거냐?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 불가능한 아이디어냐. 이 체육관을 진짜 1년 365일 항상 붐비게 하고 이 미국의 레크레이션 락센터처럼 만들 수 있는 교직원 우리 전교생들의 활용도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용성을 전혀 갖출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생각을 안 해본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험 실습을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면서 시설 컨텐츠, 시설 자체가 컨텐츠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상과 학생들이 GSI 학생들과 또 함께 1년 연중에 또 프로젝트 그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과 과정에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경기장을 관리한다든지. 왜? 우리는 이 정도 시설을 갖춘 대한민국 어느 시설도 없어요. 대한민국 이 정도 경기장을 실내 체육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잠시 학생 체육관보다 크니까 이게. 그럼 주변에 이용한, 미국처럼 이용한 피트니스 센터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놓는다든지. 물론 재정적 투입이 들어가겠지만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럼 그 두 번째가 우리가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와 그 다음 시설을 개최하는 거,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공대죠. 세 번째 실험 실습은 뭐냐면 융합입니다. 융합. 우리 혹시 여기서 공대를 부전공이나 다중전공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 앞으로의 비전은 스포츠 IT예요. 스포츠 IT. 공대 학생 손 들어봐요. 무슨 과? 저 학생이 앞서가는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근데 뭐야? 정보 시스템이? 그러니까 MIS 그쪽이야? 근데 그건 공대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냥 예를 들어 스포츠 어플리케이션, 내가 지난번에 스포츠 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스포츠 IT와의 굉장히 이융복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실험 시스템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공대하고 연계하는, 그거를 내가 추진하려고 그래요. 한번 내년부터 공대하고 IT 정보통신학과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시설 운영을 하고 미래의 어떤 융복함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가장 큰 강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 수상과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고 이제 대학원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제가 가장 절실한 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즉시 전력감이 되져라 이게 스포츠 산업계.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이 나간 앞에 길이 진짜 장밋빛 들어가지고 이제 잘 나갈 수 있고 여러분 후배들이나 우리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어떤, 그래서 자기의 전공 분야가 저절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시설관리 쪽, 내가 이벤트 쪽, 아니면 내가 미래를 보는 어플리케이션 저기 융복합 쪽으로. 융복합이 IT도 있지만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어디요? 누구요?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팀 프로젝트 발표에서 세러데이 스포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A1 앞조의 발표자 염상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요즘 날씨 너무 좋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 이렇게 아침 일찍 있는 수업들을 다 째고 분명히 앞에 있는 뭐 서울공원이나 다른 곳으로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셨을 텐데요. 학교라는 제한과 뭐 저희가 아닌 직장인들은 직장이라는 제한 속에서 이번 주말에는 제발 날씨가 좋았으면 이라는 기약으로 결국 주말로 미뤘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번 팀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제도의 변화에 따른 주말 여가 활동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발표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 왜 저희가 세러데이 스포츠라는 주제로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본론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결론에서는 과연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세러데이 스포츠인가? 저희가 제일 처음 맡은 부분은 정치였습니다. 정치라는 곳에서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주목한 바로 제도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주 5일제 실시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주 5일제 실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작년이 2010년 53.8%로 절반 이상이 실행을 하게 됨으로써 무리 없이 모두가 주 5일제, 모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 5일제라는 안에서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희망 여가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재작년 2010년 하루 평균 평일에는 4시간, 휴일에는 7시간 정도의 여가 시간을 희망하게 됨으로써 향후 희망 시간을 보시면 8.5시간과 5.1시간으로 하루에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희망 여가 시간과 여가 시간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주말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집에 앉아 있거나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독서 같은 간단한 영화 활동을 하시는 경험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높은 그래프를 보시면 아래 정보 수집 안함이라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보 수집의 부족하다는 결론에 저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 수집을 대행하자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제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정보 때문에 영화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 수집을 대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보 수집을 대행하자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서 어떤 폼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에 따른 유사사업 성공 사례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 인크루트와 잡코리아 이렇게 큰 두 가지의 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취업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을 하였고 구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소셜 커머스를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룹폰과 팀원, 위메프란 쿠폰과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보면서 연이은 성공과 광고 효과와 공동 구매로 인한 가격 절감이라는 효과 면에서 정보 대행과 소셜 커머스를 합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촌하면은 MT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가보셨을 법한 ATV나 스쿠터 같은 번지점프라는 지역 특색이 있는 레저 스포츠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촌 레저타운에는 저희가 여름마다 레저 실기를 배우기 위해 떠나는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제트스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승마클럽과 여수 해양 스포츠 클럽 같이 지역별 특색이 있는 스포츠가 많이 있고요. 또 아래 보시면 승마 레슨도 진행하는 인천의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 특색이 있는 사업들을 구상하여 사람들이 교통과 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교통편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별 특색과 더 아울러 과거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스포츠 교실을 활용하여 마케팅을 하는 연계 패키지 상품을 구상하였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특색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며 여행사 상품과 같이 교통과 숙박업소를 연결하는 스포츠 테마 여행 프로그램까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커머스의 형태를 취하면서 줄일 수 있는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스포츠 업체들과 가격 협정을 통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여러분들도 흔히 아시는 이마트나 코스트코처럼 자체 상품을 개발하여
가격을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해냈고요. 또 스포츠 강사들 중에서도 계절이 맞지 않거나 뭐 인기가 없거나 경험이 부족한 잠재 스포츠 강사들을 직접 섭외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스타들을 활용한 교실 상품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과 1일 데이트를 마련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팬 사인회도 개설하고 그리고 요즘 구상하는 사업이면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쉬운 예약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ERRC 분석입니다.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법적 제도적 규제입니다. 수상스키나 수상 스포츠 기구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제도가 요구되는데요. 그런 제도적 측면에서 조금 더 쉽게 출항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법적 제도적 규제를 제거하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감소시켜야 될 것은 날씨 등 자연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리게 되면은 레저 스포츠의 특성상 밖에서 하는 레저가 많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플랜 A나 플랜 B를 설정해 놓아 날씨의 변화나 날씨의 그 제약에 따른 불안성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업계와의 계약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가시켜야 할 부분은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들었습니다. 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스포츠 스타나 지역별 특색으로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고요.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다양화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만의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다양화시키는 방법을 구상하였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하는 법은 잠재적인 스포츠 강사나 이미 이름이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여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해야 될 것은 특색이 있는 지역들을 그 지역들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하여 지역 간 네트워크를 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리고 소비자와의 다양한 접근을 구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사를 하면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표에서 보신 것처럼 미래 여가 생활의 중심은 스포츠입니다. 위에 관광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키는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포츠가 가장 유망성 있고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지금 고령화 추세가 되는 것처럼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고령화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져서 참여 스포츠 활동의 수요가 증대됨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셜 커머스 이용도가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할인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서비스 잠재 수요를 기대함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실행하려는 이런 사업들이 블루오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저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없으신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법적 제도적 규제 중에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제가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딱 봐도 이거 좀 불합리하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예 그 항목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법 같은 항목을 보시면 1항에 몇 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 조의 부분을 보면은 이건 너무하다라는 싶을 정도로 그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몇 조 부분을 제거하자는 뜻에서 제거 부분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예. 아까 보면은 그 정보 검색을 안 하는
예.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인스타 잡코리아의 케이스를 보고 그걸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데 들어가서 어쨌든 이런 잡코리아나 예. 심지어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앨범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자기가 검색을 해봐야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정보적인 안함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렇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질문자께서 아르바이트를 찾거나 직업을 구직하려고 하시는데 알바몬이나 그 인크루트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질문자께서 직업이나 그런 알바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신다면은 일단 네이버를 켜고 네이버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 블로그나 모든 뭐 게시판이나 카페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셔야겠죠. 근데 그런 방법 자체가 질문자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해서 무조건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보 검색을 안 하는 이유를 그런 복잡하거나 결과의 불확실성에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물론 알바몬이라는 곳이 뭐 알바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면은 알바몬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런 불확실성이나 그 까다로움이나 그 절차의 복잡함을 최대한 감소해서 정보 대행업을 실행하기로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B조는 이제 경제가 스포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제 승마에 대해 조사를 해봤고요. 저는 발표를 맡게 된 스포츠 산업학과 공부학번 권요한입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제 첫 번째로 경제와 스포츠의 상관관계와 이제 승마 산업의 가능성과 문제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B조의 사업 아이템 순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와 스포츠와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이 표는 GDP 대비 스포츠 산업 규모의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제 GDP가 증가할수록 스포츠 산업의 규모도 이제 같이 맞물려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 이제 GDP와 1인당 오락 문화비 지출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왜 넣었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하려는 사업 분야가 이제 레저 스포츠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넣었고, 이 GDP가 상승할수록 그 1인당 지출하는 오락 문화비도 같이 이제 느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FTA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그 수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 표를 보시면 이제 농식품 무역 수지와 미국 및 중국의 비중인데요. 저게 2010년까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미국과 FTA를 맺었는데요. 저 보시면은 대미, 대중 모두 다 적자인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는 벌써 협정이 맺어진 상태이고, 앞으로 중국과 FTA가 개시가 된다면 농가가 뭐 농산물이나 축산업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는 이제 새로운 수익을 얻기 위한 이제 새로운 산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각해본 사업은 바로 승마 사업인데요. 이제 승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말과 이렇게 같이 교감을 하면서 타는 것인데, 이제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운동 효과가 있고, 이제 말하지 못하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이제 지적으로는 이제 재활치료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승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시면 이제 승마장의 수와 이제 회원 수, 승마 인구수, 그리고 종사자 수가 이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증한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산업 육성법이 2011년 9월 10일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산업 육성법이 이제 시행된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FTA로 인한 농가의
이런 수익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제 농가형 이제 레저 승마장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제 된 이유도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나 규제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승마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말 3필과 이제 500제곱미터의 땅만 있으면은 이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더 완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앞으로 승마 산업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고 FTA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당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고쳐야겠는데요. 그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전문 인력의 부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허가 승마장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한번 볼게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 현재 국내 말산업 종사자는 2만여 명이고 타국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인천에 있는 소래포구 근처에 승마장에 견학을 가서 거기에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장님께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전문 인력 중에서도 현재 그 경주 마들을 안전한 승용마로 순치시킬 수 있는 그런 진짜 베테랑 조련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전문가는 2~3명이라고 하고 있고 이런 전문가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승용마의 거래 가격, 그리고 판매처, 거래 방법 등의 유통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어요. 즉 부르는 게 곧 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 매매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매매 대상이 되는 말의 정보가 구매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판매자는 이제 말의 특성을 숨기는 일도 있습니다. 뭐 안 좋은 습관이나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경우들이 흔히 애완동물 판매 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말 시장에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례로 이제 유럽에서 1만 유로, 즉 약 1,000만 원에 수입한 말을 그 3,000만 원에 되파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처음 이제 말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이제 분들은 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허가 승마장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 왼쪽에 보시면 홀스피아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말산업 대표 포털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승마장의 수가 전국에 267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거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체육시설업으로 신고가 된 승마장의 개수예요. 그래서 전국 82개로 이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비허가 승마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사장님께 여쭤본 결과 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당량의 돈도 필요하고 이렇게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하려면 성가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허가 승마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고 이 비허가 승마장이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보험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말을 타다 보면 말에서 떨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충분한데요. 이 비허가 승마장의 경우 말의 보험을 들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발생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사업은 바로 말 조련 센터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말 조련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제 품질 좋은 승용마의 육성이에요. 보통 우리나라의 승마장에 있는 대부분의 말들은 이제 경주마였다가 이제 은퇴한 그런 경주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주마와 승용마는 엄연히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달리던 그렇게 피가 끓던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온순하게 길들이기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고 그만큼 그 순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용마의 등급제를 저희가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 문제점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격의 불투명성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성별이나 종자, 연령은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가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말의 등급을 맺어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말의 가격에 딱 기준을 정해서 이제 시장의 투명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목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전성 확보인데요. 모든 스포츠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허가 업체에서는 그 말 보험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이 대중화되면서 당연히 이제 말을 타는 사람들은 보험이 돼 있는 말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물려서 저희는 이제 말을 교육을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려면 저희는 이제 보험이 꼭 들어있는 말로만 이제 교육을 받아서 그 비허가 신고 승마장들의 그 신고를 되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ERRC 분석입니다. 이제 제거해야 할 부분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문 인력, 진짜 전문 베테랑 조련사의 부족으로 인한 이제 비전문적인 교육을 없애야 하고요. 이제 감소시켜야 할 것들은 그동안에 이제 조련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말이 있으면 그 조련사가 그 승마장을 찾아가서 이제 말을 레슨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훈련소처럼 말을 이렇게 입소시켜서 이제 완전히 딱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서 나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수료 시간이 짧아지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주로 인해서 저희는 좀 더 이제 많은 말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비용을 좀 더 줄일 생각이고, 그에 따른 이렇게 말들을 순치시키면서 사고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시켜야 할 것들은 이제 말 등급에 다양하고, 그리고 그 말을 순치시키면서 이제 안전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창조할 것은 이제 훈련 인증서를 통해서 저희가 말 조련 업체의 브랜드화를 하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수료증 같은 개념의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주면서 이제 저기를 나온 말은 이제 완전히 정말 안전한 순치가 제대로 된 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사업의 이름은 우리 말이 달라졌어요의 그 앞글자를 따서 우마요라고 지었는데요. 저희 업체의 슬로건은 말을 위한입니다. 그럼 일단 저희 그 우마요의 수익 구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가 승마장 사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우마요한테 찾아요. 제가 정말 저희 승마장 이제 운영하려고 말을 사고 싶은데 무슨 말을 사야 되고 뭐 제대로 안전한 말을 찾고 싶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마사회에서 그 시설에 맞는 그 규모와 무슨 그 시설 어느 정도에 맞는 말들을 어느 정도 골라주고 그것들을 제대로 순치시켜서 이제 일반 승마장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말을 교육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교육비와 그 말을 제대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개비를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현재 승마장에 나와 있는 말들, 그러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말들을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육을 저희한테 위탁을 맡겨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주는 그런 교육비, 이렇게 두 가지 루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그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말조련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을 깨끗이 씻길 수 있는 세마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이 잠을 자는 공간, 그리고 말 발굽의 그 편자를 교환하는 공간, 그리고 말을 조련하는 공간, 또 방목도 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운동장, 그리고 현재 이게 말의 개인 방 같은 마방이 있는데요. 그 마방은 평균 2.5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장 유망 있는 조련사는 이제 방금 호주 멜버른 대학의 마필학과에서 이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온 이제 스테이시 씨인데요. 이제 이분을 필두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학에 이제 마사과나 이런 과들이 지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과에서 나온 그 말 산업의 인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정말 전문 인재로 같이 양성을 하는 것도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맨 앞쪽에서
다섯 번째 페이지, 여섯 번째 페이지. 지금 발표는 일단 잘 들었고요. 네. 저기를 보면 농가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를 어느 정도 보전하는 방안으로 승마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농가 피해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보전 문제라기보다는 농가 피해가 일어나면은 그 장기적으로는 농업 시장이 완전 마감이 돼서 국가 존립 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미국 기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기업은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로 그 농업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 날씨를 위성을 이용해서 컨트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계 농가 시장을 장악해 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필리핀 같은 경우가 1991년 정도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곡물 자금률이 100%가 됐었는데 이제 그 미국과 FDA가 간접적으로 실시되게 되면서 그 카길사의 제품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 이제 한 6년에서 7년이 지나게 된 시점에서는 필리핀 농가에서 거의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 가격이 비싸니까 나라에서 자체 생산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곡물 자금률이 거의 10%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카길이 다시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 필리핀 농업 시장을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일본의 농림성이랑 우리나라의 이제 농림수산부에서는 보조금 제도나 여타의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 농가가 어느 정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그 농업 산업이 그 나라에서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승마 산업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자신의 그 상황이 여유 있을 때는 즐길 만한 산업이 되지만 그 경제적으로 좀 약간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없게 되면 바로 터치해버리는 게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승마 산업이 FTA와 농가 피해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건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잘 들었는데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농가 소득을 보존시키거나 농업 경쟁력을 계속 증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존금도 필요하고 어떤 개량 사업 같은 씨앗이라든지 이런 종자 개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승마 산업을 들인 이유는 그런 것 외에도 농가 스스로가 만약에 새로운 산업,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다른 섹터를 만약에 찾기 원한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승마 산업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비스 산업 자체가 경제에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민감한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저희가 맨 앞에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추세는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업다운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우리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발표한 것도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마이너스까지로 접어든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게 되면 업다운이 있을지언정 점점 이렇게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를 지금 서비스업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사업,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수익을 내는 방안을 생각을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사조의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하게 된 경제금융학과 4학년 신재일입니다. 일단 저희의 발표 주제에 대한 배경은 앞서 첫 번째로 발표했던 주 5일제에서 출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조가 사회 현상에서 파생된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 저희 조의 주제에 대한 배경은 문화 현상 혹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진 것에서 파생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표를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존 시장을 분석한 다음 저희가 제안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학과 결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그 Q&A 시간을 갖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번에 저희가 발표했던 토픽 중에 그 다운시프트 쪽에 말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그 전에 도표를 보시면 2006년 37.9%에 불과했던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사업장 비율이 2010년 53.8%로 증가를 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으로 2003년 8월 29일 법이 개정된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 확대와 법정 근로시간의 축소로 인한 다운시프트 족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제 다운시프트 족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다운시프트 족이란 고소득이나 빠른 승진보다는 비록 저소득일지라도 여유 있는 직장 생활을 즐기면서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운시프트 족의 증가가 증가할 것이다 직관적인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세계 1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노동시간이 줄어들 여지 또한 1위라는 것이며 자연히 여가 활동 부분의 수요의 증가로 여가 관련 산업이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운시프트 족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과반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대인들은 주어진 여가 시간을 활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미숙합니다. 여가 소비 유형 비율이 휴식 활동이 45.4%, 취미, 오락 활동이 23.6%, 스포츠 활동이 20.5% 순으로 여가 시간의 스포츠 활동보다는 휴식을 즐기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식 활동 중에서도 낮잠, TV 시청, 신문 잡지 보기 등 비활동적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세계 한국의 여가 시간 지수 순위는 44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저 소비 행태를 직접 설계 및 제안해주는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따라서 레저 컨설팅 사업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저 컨설팅이란 가입 시 확보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레저 활동을 제안해주고 그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도입 전에 컨설팅 시장의 ERC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엘리메이트, 제거할 것은 지식 가치에 대한 불필요하다는 인식, 낮은 서비스의 품질, 국내 시장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가 있습니다. 리듀스, 줄일 것은 불필요한 정부 규제, 정부 시장에서의 많은 기업들의 과당 경쟁, 기업의 영세성 등이 있습니다. 레이즈, 증가시킬 것은 정부, 협회 주도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부의 관심과 지원, 전문 인력 육성, 현실 감각 등이 있습니다. 크레이드, 창조할 것은 한국형 독자적 전문기술 개발과 전문교육 과정 제공, 틈새 시장 공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 결과 발레저닷컴을 고안해내었습니다. 발레 파킹은 발레과 레이저의 합성으로 고객에 발휘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발레저닷컴은 레저 활동 컨설팅 및 추천, 레저 활동 관련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비슷한 유형으로 야놀자닷컴이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야놀자닷컴은 연인들을 타겟으로 데이트 정보와 모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발레저닷컴은 레저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발레저닷컴의 수익 포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 컨설팅료와 레저 용품, 시설 중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고객 컨설팅 사례를 보겠습니다. 발레저닷컴에 정의어 이건씨의 해용 정보는
일단 주 40시간의 일을 하고 나이가 40선세,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며 직업은 영업부장이고 월 소득 수준으로는 300에서 400만 원이 됩니다. 배우자 한 명과 자녀들을 가지고 있으며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거리를 선호하며 희망 활동으로는 야영, 조정, 번지점프를 희망 활동이 되며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레저닷컴에서는 이건원 씨에게 맞는 레저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야영 활동을 추천하며 근거리를 선호하므로 거주지에 맞춰 상대적으로 가까운 장소를 추천하게 됩니다. 주 5일째이므로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기를 권장하며 야영용품 판매자와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 희망활동 목록을 고려하여 동호회에 대한 가입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건원 씨는 근거리를 선호하였으므로 거주지에 가까운 파주의 반디캠프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컨설턴트가 이건원 씨 가족에게 레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 컨설턴트와의 컨설팅 후 이건원 씨가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과 야영용품 판매자와의 중개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네, 요약 및 결론입니다. 다운시프트 쪽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레저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레저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소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여가 욕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발레저닷컴은 저장된 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드백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레저 컨설팅 사업은 레저 시장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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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도 있고 비싼 사람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운시프트 쪽에 소비하는 사람이 매칭이 궁금해서. 매칭이 네. 다운시프트 쪽에 간다고 네. 이용객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예, 맞습니다. 네. 차상위 매칭인가 아니죠? 아, 그 계층이라는 게 네.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레저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3,400에 자가용은 일산 사는 사람이면 네. 네. 그 다운시프트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다운시프트이 되는 대상이 되는 계층이 약간 인생에서 약간 기회비용이라고 고소득을 원하면은 약간 여가 시간이 없어지고 대신에 비록 저소득이나 일지라도 그 비록 저소득을 가지고 있다면은 약간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그런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운시프트족이라는 게 약간 저소득자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소득자일지라도 여가 시간을 어느 정도 갖기 때문에 그 전 계층을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발레저닷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모든 계층의 포괄적인 다운시프트족을 포괄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타겟으로 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사항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